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3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갈 뻔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시어머니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심지어 아들인 남편도 처음 봤다고 했으니까 다시 없을 쇼킹한 장면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 하나인 이대 나온 여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것에 속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했고 정확했고 지적인 여성 그 자체였어요. 말끝은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음에도 그 칼날은 한 번도 절 향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카페의 한복판에서 그 우아한 입술 사이로 나온 생전 처음 들어본 육두문자는 저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하기 전 인사를 드리러 갔던 종로의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크림색 정장을 입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영락없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스치듯 나는 향기도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오래된 서재, 그리고 잘 말린 백합, 단정하게 접힌 비단 같은 냄새였습니다.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웃는 모습도 품위가 넘쳤죠. 제가 긴장해서 찻잔을 떨어뜨렸을 때도 화 한 번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다칠 뻔했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었고 누군가 실수를 해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어머니는 진짜 귀족 같으셔. 어떻게 평생 저렇게 품위 있게 사신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댁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건설 관련 사업을 크게 하셨고 남편도 그 회사를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집안이다 보니 처음에는 괜히 주눅도 들었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런 제가 제게 상위권 안에 드는 집안의 외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시집 잘 가네. 무슨 복이야. 수트가 잘 어울리고 웃을 때는 사람 마음을 풀어놓게 만드는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게 키우셨습니다. 행여 TV에 나오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신 적이 없었어요. 명절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늘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고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친정엄마보다 더 자주 찾아오셔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보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어요. 남편과 싸운 날도 아이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던 날도 늘 시어머니가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고 힘든 일 없으셨어요?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품이 있고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참 우습더군요. 제가 가장 존경하던 시어머니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제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낯선 여자 사진 한 장을 발견한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편 휴대폰에 여자 사진 하나쯤 있을 수 있다고요. 워낙 남편의 한결같은 구애를 받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잘생기긴 했고 젊었을 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또래 남자들 중에서는 관리가 잘 된 편이고요. 그런데 사진 속 여자가 너무 젊고 예뻐서 본능적으로 제가 직감했나 봅니다. 누군가 싶어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 셀카를 찍어보낸 사진이었고 누가 봐도 업무용 사진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의심이 생기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늦은 귀가, 어딜 가나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 휴대폰의 액정을 볼 때마다 희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주말 골프 약속이나 출장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 보였죠.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 특유의 들뜬 표정.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그동안 살맛대고 산 게 얼만데 남편의 상태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되게 불길한 쪽으로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은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있는 제 손이 떨렸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났으며 어디까지 간 걸까? 며칠 뒤 저는 결국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과 사진 속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남편 회사 26살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뻔뻔하게 회사 앞에서도 둘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도 친구도 아닌 평생 제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던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들을 모두 챙겨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운전하는 내내 몇 번이나 돌아갈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얘긴데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닐까? 혹시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다 며느리 탓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더는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진주 귀걸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머, 아가, 무슨 일이니?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놀라서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제가 울음을 다 멈출 때까지 제 모습을 가만히 보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메시지, 사진, 구글의 호텔 이동 내역,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시어머니는 말없이 화면을 내려보셨습니다. 어머니, 작게 불렀지만 대답하는 걸 잊으신 듯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니?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놀랐습니다. 네, 나이는 26이라고 들었어요. 회사 직원? 네, 같이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나 봐요. 친정엄마였으면 난리가 났을 만한 상황이 어머니는 역시 아들 일이라서 이렇게 차분하고 냉정할 수 있는 걸까?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신수 붙여서 그냥 증거 수집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걸. 근데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가, 성미야. 네. 그 여자 얼굴은 제대로 봤어? 네. 카페에서 먼발치지만 직접 봤어요. 그래? 실물은? 사진보다 어떻대? 네? 사진보다 예뻐?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 그런 질문을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냥 젊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부드러운 웃음은 아닌 어딘가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래, 젊겠지. 그 말 뒤에 아주 작은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등을 또 토닥여 주셨죠. 울 건 나중에 울고, 네? 일단 만나자. 누구를요? 그 여자, 우리 아들까지, 셋 다 같이 만나자. 어머니도 오시게요? 시어머니는 놀라울 만큼 상냥한 목소리로 마치 마트에 장 보러 가자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봐야겠으니까. 근데 내가 나간다는 말은 하지 말고 둘한테 그냥 만나자고 해. 카페가 좋겠다. 사람들 많은 곳으로.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시어머니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해요. 카페 약속이 잡힌 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남편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카페 약속 전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미야, 네 어머니, 그 여자랑 연락은 됐니? 네, 나온대요. 그래, 그럼 그날 만나자. 우리 집 창고에 있는 회색 서류 가방 기억나니? 네? 예전에 이사할 때 봤잖아. 회색 가방. 기억나지? 그거 내일 나 픽업 올 때 좀 챙겨두렴. 뜬금없는 서류 가방이라니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장소는 남편 회사에서 좀 떨어진 카페. 설마 시어머니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평소 명절에나 입으시던 진한 남색 한복이었습니다. 진주 귀걸이에 진주 브로치까지. 마치 상견례나 집안 어른 모임이라도 가시는 것 같은 모습. 어머니, 오늘 한복 입으셨네요? 예의를 갖춰야지. 우아하신 건 알겠는데 이 와중에 상간녀한테도 예의를 차리시려는 건가? 어쨌거나 어머니는 결혼식이라도 참석하러 가는 사람처럼 우아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별말이 없으셨어요. 라디오만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상미야, 우리 아들 어릴 때 사진 아직 있니? 네, 있죠. 잘 보관해. 나중에 손주들 보여줘야 되니까. 어머니는 당최 알 수 없는 말씀들만 하셨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빨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창가 자리,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자리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때 마침 카페 문이 열리며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얼굴이기에 한눈에 알아봤죠.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화려한 차림에 명품 가방, 짙은 화장. 그 뒤로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를 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닮았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한복 치맛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도 한 마리 학처럼 어찌나 우아하던지. 아들과 상간녀가 자리로 오면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따끔히 한마디 하시고 아들을 혼내는 그런 장면이 예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발견한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뛰어왔어요. 어머니가 왜?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머니는 남편에게는 한 번의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상간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이 여자니? 순간 카페가 조용해지고 커피를 내리던 카페 사장님도 커피를 내리다 말고 포터필더를 들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내 쪽을 한번 그리고 시어머니 쪽을 한번 보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소개할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어머니는 잠시 누굴 찾는 듯한 제스처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태연하게 이어가셨습니다. 누구? 누가 네 어머님이셔? 전 속으로 영화배우 주연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아서. 아들 말은 들리시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상간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님은 참 수수하면서도 고급스러운데 아들 너는 뭔 이런 돼지 저금통 손을 잡고 다니는 거야? 카페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과 손님은 둘 다 계산을 하다 말고 초점 없는 눈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죠. 돼지 저금통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도 안 좋네. 다시 말해줘? 엄마, 넌 입 닥치고 앉아있어. 남편이 합주기가 된 것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남의 남자가 그렇게 좋았니? 상간녀가 울컥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두 분 사이가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누가 그러던? 상간녀가 힐끗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없고 간도 크고 머리는 비었구나.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나 싶었습니다. 상간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한준 씨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준 씨는 제 운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니는 상간녀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거든? 너는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됐어. 상황 파악이 그 정도로 안 되는 거면 대굴박은 무겁게 달고 다니지 말아야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리고 시어머니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휙, 휙.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상간녀 머리채가 시어머니 손에 잡혔습니다. 카페 안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죠. 어머,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상간녀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 머리채를 잡은 채 그대로 360도로 돌려버렸습니다. 손목 스냅이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빨라서 전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평생 우아함 그 자체였던 시어머니가 지금 한복을 입고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계시다니. 이 육실하려면 대질라고 연병을 하고 있네. 심지어 상간녀도 잠깐 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면 연예인 저리 가라할 미모와 지성, 우아함으로 무장하신 시어머니가 저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젠 멈출 생각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남의 가정 박살내는 게 그렇게 재밌어? 뺨이 이연타로 날아갔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없더냐? 어린 게 어디서 역 같은 것만 베어 처먹어가지고. 한 문장 말씀하실 때마다 상간녀의 뺨을 찰지게 올려쳤습니다. 얼마나 파워가 센지 한 대 맞을 때마다 상간녀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애를 바닥에 내던지듯 밀쳐놓고 태어나 처음 듣는 종류의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건 뭐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었고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교양과 지성이 이상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릴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도 처음 보는 어머니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얼음처럼 굳어서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상간녀가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은 다 번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서 순식간에 어느 부족의 추장으로 변했습니다. 죄송? 네가 죄송해서 끝날 일이었으면 세상에 눈물 흘릴 여자는 없겠지. 이런 건 그냥 초장에 조져가지고 끝장을 봐야 정신 차려.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제서야 남편이 정신이 들었는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체면이 아까워? 네 아내 속일 때 체면은 안 아깝고? 과추에 석고 발라버리기 전에 넌 입 닥치고 꺼져. 그러면서 커피가 올려진 쟁반을 손에 쥐더니 남편의 정수리를 모서리로 정확히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진짜 멈췄습니다. 평소 집과 회사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머니의 서슬퍼런 말과 행동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네가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네가 그렇게 특별할 줄 알았니? 어머니 저 그만둘게요. 회사도 그리고 한준 씨도 다신 안 만날게요. 죄송해요. 상간녀는 거의 기어가듯 너덜너덜해져서 카페를 나갔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기 직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를 달래고 왔던 걸까요? 저도 카페에서의 어머니 모습을 본 후라 입이 마르고 긴장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평소 어머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해신탕과 잡채, 전이 곁들여진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거짓말 같을 정도로 평소의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교무실에 불려온 학생 같았죠. 놀랐니? 엄마가 욕하는 거 처음 봤지?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럴 거다. 근데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욕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 무슨 동네 양아치도 왔다가 지리고 가겠어요. 저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질문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왜? 엄마도 사람인데 열받으면 뭔 말을 못하니? 네 아버지 덕분에 많이 들었지. 아버지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 그 인간. 남편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님을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들은 것 같았어요. 너는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성실한 분이셨고 다정하게 가족도 잘 챙기셨고 사업도 잘하셨고 그래, 밖에서는 그랬지. 근데 네 아버지 처음 바람난 게 언젠 줄 아니? 29.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 그때 네가 2살이었어. 네 아버지는 운명의 사랑을 찾았다고 하더라. 오늘 카페에서 상간녀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재밌지? 남자들이 바람필 때 하는 말은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더라. 처음엔 울었어. 2번째는 네 아버지하고 신나게 싸웠고 3번째는 포기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아버지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상처받다가 나중에는 기술이 들더라. 저와 남편이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네 아버지 덕분에 내가 탐정 저리 가라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장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회색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챙기라고 하셨던 그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철컥 잠금 장치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파일철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0개도 넘게 날짜, 사진, 영수증, 메모가 가득한 파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 시아버지 불륜 자료. 우리는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의 기상천외한 불륜 추적 무용담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카페에서 왜 이분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껏해야 사진 몇 장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거 뭐 사건 파일 보관소에 가까웠습니다. 파일마다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안에는 사진, 영수증, 메모, 전화번호, 호텔 명함까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파일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보고 나셨어요? 버리기 아깝더라.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여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사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날짜와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꽤나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이걸 다 찍으셨어요? 응, 그땐 휴대폰이 없잖아. 필름 카메라 목에 걸고 다녔지. 순간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들고 숨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듯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기억이 또렷한 최신순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아버지가 제주도 출장을 갈 때였어. 그때까지도 난 네 아버지 감시 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같이 간다고 하더라. 그날 점심 먹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출장을 떠난다는 그 팀을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근데 난 직감적으로 인연이다 감지하고 뒤이어서 제주도로 출발했어. 응? 그냥 로비에서만 그 직원을 보기만 했는데도 아신 거예요? 어떡해요? 남직원 2명은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커피를 들고 있더라. 근데 네 시아버지하고 그 여직원만 둘이 같은 카페에 컵을 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카페는 회사에서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이기도 했거든. 도보로 가기 힘든 곳인데 우연히 둘 다 같은 커피를 먹고 있다? 우와, 어머니 대단하세요. 순간 저는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뭐 그 다음은 오늘 카페에서 한 거 이상으로 상상에 맡길게. 그땐 진짜 형사보다 더 바빴어. 그리고 이거는 전화 사건인데 집 전화로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없다고 하자 바로 끊었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넘겼겠죠. 근데 또 시어머니한테 촉이 온 겁니다.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알아봤지. 어떡해요? 전화국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와, 어머니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땐 나도 젊었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엔 꽤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순간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결국 소리내서 웃고 말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도 같이 웃으셨습니다. 한참을 웃고 난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파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상미야,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래 울면 안 돼. 나는 네 시아버지 덕분에 욕도 늘었지만 넌 그러지 마라. 아들, 쌍놈의 새끼 되지 않으려면 처신 똑바로 하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에게 진짜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머리채 사건이 전반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후반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불륜 무용담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의 시작 전에 잡담이 끝난 사람처럼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네 얘기 좀 하자. 너 지금도 그 돼지 저금통이 좋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야. 좋냐고 물었어. 남편은 결국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대답 안 해도 좋아. 알아. 근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보다 더 잘못된 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아가, 상미야, 혹시 시간 있니? 네. 그럼 나랑 같이 회사 좀 가자. 회사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계팀, 법무팀, 재무팀의 임원 모두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주요 지분이나 자산 상당수는 여전히 시어머니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계셔서 몰랐던 거죠. 저도 그날 알았어요. 회사의 주요 의사가 결정될 때마다
임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건 대표인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남편도 불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남편 앞에 밀어놨습니다. 읽어. 남편은 서류를 넘기며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넌 네가 고작 연애놀이를 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네 행동은 기업 이미지, 가정의 신뢰, 아내의 인생, 그리고 네 자신의 품위를 전부 망가뜨렸어. 그래서 네가 회복해야 하는 건 결혼만이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이야. 시어머니는 그에게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즉시 인사조치를 하고 본인은 해당 사업부에서 물러날 것. 둘째, 나에게 모든 재산 및 생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모두 받을 것. 그리고 상미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감당할 일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정확히 이름 붙여주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상처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재산 관리권 대부분은 시어머니 손으로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회사 지분, 건물 투자, 자산, 모든 것이 재정비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이제 알았니? 네 아버지한테 속고 너한테 또 속으라고? 나도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그날부터 남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회식 보고, 출장 일정 공유, 주말 일정 공개. 처음에는 남편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단호하셨어요. 싫으면 나가. 그 한마디 끝. 몇 달이 지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심도 없던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당신 뭐해? 보면 몰라? 설거지. 몇 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회사로 출근하도록 하셨습니다. 상미야, 너도 이제 회사로 나와서 일해. 제가요? 그래, 내 아들 감시도 좀 하고.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 관리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출산하고 아이 키우느라 경력 단절로 어색했던 회사에서의 생활이 차차 자리를 잡아가며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그 일이 있고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도 제법 회사에서의 제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다 모임이다 집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아침이면 장바구니부터 챙깁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며 할인 품목을 확인하고 주말에 한잔 하면서 먹을 간식을 사옵니다. 더 웃긴 건 시어머니였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을 못 믿으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래처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니? 집입니다.
영상통화. 순간 저는 소파에서 웃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도 영상통화를 켰었죠. 결국 남편은 집안을 한 바퀴 다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이 사람 좀 믿어주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믿고 싶지. 근데 이 아버지도 50 넘어서 사고쳤어. 안 돼.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 평생 못 벗어나겠네요. 그건 네 업보지. 그리고 몇 달 뒤 회사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서 있었죠.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아이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와 저는 행사장을 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날 기억하세요? 카페요. 아, 그날? 저 솔직히 어머니 진짜 무서웠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웃으셨습니다. 나도 놀랐다. 아직 힘이 남아있을 줄 몰랐거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상미야, 그때 내가 널 보는데 그제 젊은 날이 내가 보이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생엔 바람 안 피우는 놈으로 골라. 그때 멀리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사진 찍어야 된대요. 엄마, 할머니 빨리 오세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우아함이 단순한 품격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상처를 견디며 만들어낸 강인함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을 줄도 아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들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웃게 될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우아한 한 사람,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었다고.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보잘것없는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려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이프 속일 때 체면은 안 아깝고 꽈추에 섞고 발라 버리기 전에 넌 입 닥치고 꺼져. 닥치고 넌 꽈추에 섞고 발라 버리기 전에 네 안에 속일 때 체면은 안 아깝고 이제 와서 체면은 안 아깝고